자,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자, 기후변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기후라는 개념부터 잡고 가야 돼요.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온이나 습도 등의 평균값을 기후라 그래. 하루하루의 날씨는 일기라 그러죠. 그게 아니라 평균적인 걸 기후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뭐 건조 기후, 뭐 다우 기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성 기후에 속하고 편서풍대에 속하고 또 대륙의 동쪽 끝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래는 건조 기후가 맞죠. 30도 중위도는 건조 기후입니다. 고압대라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기후가 변하는 이유가 내적 원인으로는 지구 내적인 변화는 빙하, 화산, 대기, 수륙. 빙하하고 해양 면적, 화산, 그 다음에 대기 조성, 요건 우리 온실효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륙분포, 주로 해류의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빙하와 해양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에너지 평형 관계에서 바다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곳이잖아요. 빙하는 빛을 반사해버립니다. 따라서 빙하가 녹아서 바다 면적이 넓어지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증가되는 요인이 커지는 거지. 흡수량이 늘어나니까. 화산활동 같은 경우는 화산으로 열에너지 방출되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커다란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대기를 덮으면 태양빛의 흡수량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온실효과, 이산화탄소 농도, 그 다음에 해류의 방향은 수륙 분포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구 내적인 변화 요인이고, 외적인 변화는 지구 기울기와 이심률, 공정 궤도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타원 궤도를 도는데, 현재 우리 지구는 딱 수직에서 23.5도가량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고, 태양 자체, 우리 지구 궤도 자체가 원형 궤도가 아니라 타원형 궤도입니다. 타원형이라는 거는 뭐냐?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의 길이 차이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 수학에서 타원 배웠죠? 타원 개념. 정의가 뭔지 아는 사람? 수학 기하에서 타원. 2쯤에 나오지 않나 싶은데. 원점에서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두 초점에서부터의 거리 합이 같은 점들의 모임. 타원이라는 게
여기서 똑같은 거리에 어떤 점 두 개를 찍어 놓고 어떤 점 하나가 있으면 이 선 길이와 이 선 길이 합계가 같은 점들을 모으잖아. 이렇게. 그럼 요게 타원형이 돼요. 그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조금 다르게 나오겠지. 케플러 법칙이라고 물리학 2에 가면 배우는 게 있는데 이 타원에서는 항상 태양은 그 중에 한 초점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20율이라는 것은 이 전체 반지름에 비해서 초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거야. 즉 20율이 크면 클수록 뭐다? 태양과 가까운 점, 태양에서부터 지구 궤도가 가장 멀어지는 점에 거리 차이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20율이 적으면 원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위치가 같아지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리고 요 태양의 기울어짐이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곳에서 여름이 와요. 먼 곳에서 겨울이 와요. 현재 지구는 참고로 북반구 기준으로 여기가 근일점이고 여기가 원일점이고 무슨 소리냐? 20율이 별로 안 커. 지구 공전 궤도는. 그런 상태에서 원일점이지만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쪽이 북반구 여름이에요. 좀 더 가깝지만 먼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겨울이 온다고. 북반구 기준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 자전축이 더 많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백야 현상 있잖아요. 24시간 낮이 지속되고 24시간 밤이 지속되는 거. 그게 왜 생기냐면 이거란 말이야. 지금 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 한여름에 태양빛을 받는 각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요 위쪽 영역은 하루 종일 돌아봐야 낮이죠. 요 아래쪽 요 영역은 하루 종일 돌아봐야 해가 안 뜨지. 근데 이 자전축이 더 기울어지면 백야와 흑주가 나타나는 현상의 범위도 더 넓어지겠지. 낮과 밤의 길이 차이도 더 심해질 것이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도 더 심해지는 거지. 이게 자전축이 더 수직으로 서면 계절의 차이가 적어지겠죠. 더 많이 기울어지면 계절이 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20율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기후 차이가 생기겠죠. 그리고 20율의 차이가 없더라도 지금 방향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북반구가 근일점에서 여름이 되고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은 좀 더 더워지고 겨울은 좀 더 추워지겠죠. 지금 남반구가 그렇거든. 남반구는 여름에 가깝고 겨울에 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반구 기온 차이가 북반구 기온 차이보다 커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이런 거는 지구 외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죠? 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자,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보다 여기서 시험 많이 나옵니다. 과거의 기후는 그럼 어떻게 조사할 거냐? 나이테를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마침 책상이 합판이긴 한데 나무 무늬가 살아있잖아.
색깔이 연한 부분이 있고 진한 부분이 있죠. 맞지? 나무 무늬에. 저게 여러분들 중학교 기술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춘제와 추제라는 내용이 있어요. 외우고 까먹었을 거야. 목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오는데, 춘제는 봄의 세포 분열에서 여름에 자라는 부분, 추제는 가을의 세포 분열에서 겨울에 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춘제는 어때? 한참 식물이 생장하기 좋을 때 세포 분열에서 자란 부분이잖아. 이게 색깔이 연하고 조직도 연해요. 세포 하나하나가 큼직큼직해. 추제는 세포 분열은 하고 있지만 생장할 수가 없는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세포벽이 치밀하고 세포 조직이 치밀하게 나와. 색깔이 진하고 딱딱한 재료가 된다고. 그런데 그럼 이 간격을 조사해 보면 그해 여름 혹은 겨울의 기후 변화를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특정 해의 여름에 환경이 안 좋아서 식물이 잘 못 자랐다면 춘제 간격이 좁아지겠지. 기후가 좋았으면 넓어지겠고. 나이테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거 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빙하 코어 연구.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을 조사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생일이나 그럴 때 케이크를 사왔는데, 이게 생크림 케이크인지, 그냥 일반 케이크에 과일이 들어있는 케이크인지, 치즈 케이크인지 궁금할 때 있잖아. 그럴 때 몰래 알아보는 법. 데코레이션 딸기를 들어 올리고, 버블티 빨대를 그 딸기 자리에 쿡 찔렀다가 쑥 뽑아내고 딸기로 덮으면 돼요. 그럼 버블티 빨대에 뭐가 찍혀 나와? 케이크 내부 단면이 그대로 찍혀 나오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남극 빙하에다가 쇠 파이프를 팍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쑥 뽑아내면 뭐가 나올까? 결국 빙하라는 게 남극은 눈이 계속 쌓여서 만들어진 덩어리잖아. 그게 쭉 뽑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빙하에 나이테가 있어요. 여름, 겨울 있을 거니까. 그리고 눈 사이에 갇혀 있던 그 시대의 공기방울이 들어있지. 여기서 뭘 조사하냐면요. 여기서 조사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산소 동위원소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원래 우리가 16산소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동위원소로 18산소가 있어요. 질량수 18짜리 산소가. 이 비율을 보면 (18산소의) 비율이 크다는 말이 그해 기온이 높았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만든다고 할 때 결국 물은 물이잖아요. 맞지? 얘로 만들어진 물과 얘로 만들어진 물을 비교하면 얘의 분자량이 클 거 아니야. 맞지? 2 이상 크겠죠. 그러면 얘는 얘보다 증발이 잘 안 돼요. 온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으면 얘도 증발이 잘 되는데 온도가 낮으면 얘는 증발이 힘들어. 그러니까 눈에 파묻힌 18산소의 비율을 재면 그해 평균 기온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코어 연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수십만 년 단위를 할 수 있고 이거 말고 화석을 볼 수 있는데, 자, 화석 나왔습니다. 무슨 화석 봐야 돼? 기후 연구해야 된다. 지난주인가 배웠는데 무슨 화석을 봐야지 기후를 알 수 있죠?
둘 중에 하나인데. 환경은 시상이죠. 시대가 표준이고. 해서 뭐 간빙기와 빙하기가 있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지구온난화. 우리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로 화석연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실기체, 특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 변화 그래프가 유의미하게 비슷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인류의 이산화탄소 농도 사용량 증가가 온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여기서도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있어요. 이게 맞나? 교토의존가인가? 이산화탄소 생산량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전 세계는. 이제 어떻게, 뭐를 한 거냐면, 국가별로 온실기체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을 규제한 거예요. 그러면 남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브라질 이런 데는 되게 많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이 이산화탄소 생산량의 범위를 다른 나라한테 돈 주고 팔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브라질은 굳이 자신들이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아도 우리나라 같이 혹은 뭐 독일 같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나라들한테 그 권한을 팜으로써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국가가. 그러면 굳이 밀림을 개간하지 않아도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가 되는 이런 협약도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기상이변, 생태계 변화, 해양 상성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기후도 20세기 이후 최근 30년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건 진짜 선생님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봄 옷 있냐? 선생님 유튜브에 수업 녹화하는 거 보면 딱 옷이 두 가지예요. 반팔티 아니면 후드티야. 10월까지 반팔티를 입고 다니다가 10월 말부터 후드티를 입어요. 그리고 이 후드티로 겨울을 납니다. 진짜 내 유튜브 채널 쭉 영상 봐봐. 봄옷을 사입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지? 이래 입고 댕기다가 더 추우면 위에 패딩 덮어 입다가 패딩 벗었다가 바로 반팔로 가죠. 자, 이런 기후온난화의 현상,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다.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원래는 3월 중순쯤에 매화가 피던 게 요새는 2월 말에 매화 핍니다. 벚꽃이 4월 식목일 부근으로 벚꽃이 피던 게 요새는 3월 말만 되면 벚꽃 펴요. 그리고 아열대 기후구학 때 조만간 거제도에서 나는 한국산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은 이미 아열대예요, 사실상.
그리고 동식물의 서식지 변화. 요즘에 보성에서 녹차 못 키웁니다. 더워서. 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녹차 생산지가. 선생님이 학생 때 사과의 주산지는 대구라고 배웠거든. 요새 사과 어디서 나게요? 영주, 청송, 안동보다 위로 올라갔어요. 조만간 대관령사가 나올 판이야. 기후가 바뀐다니까요. 농작물, 작물 위치가 바뀌고. 그만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동해안에 명태가 잘 안 잡히기 시작하죠. 명태는 한류성 어족이거든. 그 대신에 요새 우리나라 동해에 뭐가 잡혀요? 방어, 부시리, 참치가 잡히죠. 얘네들 열대성 어종이란 말이야. 조만간 해운대 해수욕장에 상어 나타났다고 대피하라고 사이렌 울릴 겁니다. 영화 조스도 아니고. 아니, 그게 벌써 발견됐다니까. 울산이나 이쪽에서 청상아리나 백상아리가. 이게 근데 원래 우리나라 바다에는 없던 애들이라고. 열대에 사는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바다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이게 이제 관건은 그거죠. 인간의 잘못인가? 빙하기가 끝나고 있는 것인가? 참고로 지금 빙하기입니다.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지금 빙하기와 간빙기 사이에 빙하기예요.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온난해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야. 하찮은 인간의 활동 따위가 지구 기후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변화가 현재를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좋은 변화는 아닌 거니까 최대한 그 변화를 가뜩이나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채질하지는 말자는 거죠. 알겠지?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대기해수순환 315조. 전에 한번 이야기가 했었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 있다고. 어떻다? 흡수 그래프와 방출 그래프의 위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위도의 과잉은 고위도의 결핍지대로 수송되어야 된다고 했잖아. 자,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대기순환인데요. 지구에 자전이 없다면 저위도인 적도에서는 에너지가 과잉된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더우니까 무슨 기류가 생긴다? 상승 기류가 생기겠죠. 극지방은 춥잖아. 그러니까 무슨 기류? 하강 기류가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기본적인 순환은 지표면에서는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높은 곳에서는 적도에서 북극 쪽으로 한 고리의 순환만 일어날 겁니다. 즉 자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지표면에서는 북풍이 부는 게 정상인 거지. 그런데 우리 지구는 뭐 한다?
자전을 하고 있잖아.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 직접적인 개념으로 적도의 상승과 극지방의 하강은 그대로인데 60도와 30도에서 보조의 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30도에서 하강 기류가, 60도에서 상승 기류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환고리 하나, 요 순환고리 하나, 요 순환고리 하나. 총 3개의 순환고리가 생깁니다. 이 순환고리 3가지에 대해서 각각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 페렐순환이 간접순환입니다. 자, 그러면 잘 봐봐. 결국 적도는 저압대죠. 30도 고압대, 60도 저압대, 극지방 고압대. 맞지? 고압대, 저압대라는 건 주 기후가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 비는 어느 기압에서 와요? 고기압에서 와, 저기압에서 와? 구름은 저기압에서 생기잖아. 즉, 적도 부근과 60도 부근은 저압대니까 다우지역이에요, 기후가. 비가 많이 와. 30도 영역대와 극지방은 고압대야. 즉, 비가 적게 온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막은 적도에 없어요. 적도에는 사막이 없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막은 졸라 더운 데니까 적도에 있을 것 같잖아. 적도에는 사막이 없고 밀림만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오히려 사막이나 초원은 건조기후예요. 북위 30도에 있어. 설명해 볼까요? 자, 적도상의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밀림지대예요. 여기서 넘어오면 인도 남부를 거쳐서 인도네시아 밀림으로 연결됩니다. 이 적도가 아메리카로 넘어가면 브라질, 아마존 밀림이 돼요. 여기가 적도됩니다. 거기보다 더 북쪽, 북위 30도 라인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있고요. 아라비아 사막 있고요. 인도 북부 고원지대,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있고, 미국 중앙 평원 있어요. 남위 30도에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지대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레이트 브리튼 사막 있고,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초원지대가 있어. 그러니까 30도 고압대에서 건조 사막 초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60도대. 다시 비가 많이 옵니다. 영국 신사의 상징이 뭐야? 패션. 영국. 중절모. 레인코트. 장화. 우산. 왜? 비 오니까. 그래서 저희 해운대 해수욕장 주말에 나가보면 여러분들 학교에 그 원어민 교사들 있잖아요. 영국계 애들은 10월 달까지 우통 다 벗고 그 일광욕 즐기잖아. 걔네들 기준으로 우리나라 10월은 추운 계절이 아니거든. 근데 햇볕은 좋잖아. 지네들은 햇볕 못 쬐잖아. 그러니까 반바지에 반팔티, 나시티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해수욕장 다 철수한 그때 비치 체어 갖다 놓고 일광욕 하고 있어요. 막 일요일 나가보면 프리즈비 던지고 놀고 있고. 기후가 이렇단 말이야. 자, 이게 우리 그대로 대기순환으로 갑니다. 요 그림. 그래서
대기순환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여기가 지금 저기압이야. 여기 고기압이야. 여기 저기압이야. 여기 고기압이야. 그럼 원래 바람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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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죠. 맞지? 근데 여기서 뭐가 있다? 우리 자전을 하잖아.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응? 그럼 물어보자. 요 줄이 빠를까? 요 줄이 빠를까? 자전 속도는. 돌아가는 각도는 똑같은데 여기가 반지름이 더 크잖아요. 그럼 여기가 속력이 빠르지. 맞잖아. 이거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저기 영재학교나 과거로 전학 가면 여러분들 내신 등수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간단하지 뒤로 가겠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오면 뒤로 쏠리는 거야, 바람이.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기 한울고 이런 데로 가면 성지고 한울고 뭐 기장고 성적 확 올라가겠죠, 등수. 여기서 여기로 가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그리고 여기선 다시 뒤로 오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각각 여기를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지? 그리고 요 바람대로 해류가 돕니다. 특히 무역풍과 편서풍 두 가지를 주목하면 돼. 봐봐. 우리 태평양 이야기를 대부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태평양가에 있다 보니까. 자, 무역풍 때문에 부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해류가 있어요.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편서풍 때문에 여기서 오는 해류가 있습니다. 북태평양 해류. 자, 북적도 해류가 아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올라오는 해류.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니까 난류야, 한류야? 난류죠. 따뜻한 바닷물일 거 아니야. 잠시만. 자,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난류가 쿠로시오 난류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캘리포니아만 한류가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선 기본적으로 온대순환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당연히 남반구는 그 반대로 딱 대칭으로 돈다라고 보시면 돼. 남반구도 요거 그대로 데칼코마니로 찍어 내리면 되거든. 바람 방향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위에서 리만 한류. 뭐 요렇게 내려와가지고 요쪽에서 이제 뭐 어장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된다? 여기서 수송을 담당하는 애들이 바람과 해류가 담당하거든. 에너지 수송을 담당해주는 애들이. 자, 요렇게 해서 해류가 흐르고요. 이 해류 흐름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바닥에 넘어가 보면 사마카와 엘니뇨 라니냐가 있는데 엘니뇨 라니냐부터 설명할게요. 해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부터 설명하는 게 자연스러워. 원래 정상적인 상태는
호주와 칠레 쪽에 이제 남태평양이죠. 그러면 남태평양 바닷물에 여기에서 무슨 무역풍이 불어가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호주 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표층이 밀려가니까. 그러면 칠레 쪽 앞바다에는 밑에 차가운 바닷물이 용승하게 된, 솟아오르게 되는 거지. 자, 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자, 그럼 보자. 요 칠레 앞바다의 어장에는 뭐가 잡힌다? 차가운 바닷물에 사는 한류어종이 잡히는 게 정상이고, 여기 따뜻한 바닷물에서 올라온 수증기로 구름이 만들어져서 여기에 비가 와야 돼요, 호주에. 요 상태가 지금 기본이야. 일반적인 기후입니다. 자, 엘니뇨. 라틴어로,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장난꾸러기 꼬마아이, 남자아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엘니뇨예요. 얘는 뭐냐면, 무역풍이 약해질 때 나타나. 사실 무역풍이 약해지면 이렇게 반대쪽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효과가 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래 따뜻한 바닷물이 호주 쪽까지 가야 되잖아. 덜 밀려가, 바닷물이. 그러니까 칠레 앞바다에는 뭐가 잡혀버리겠죠, 이러면은? 열대어종이 잡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따뜻한 바닷물은 산소 농도가 부족해요. 물 자체의 기체 용해도 생각해 보면 되지. 차가운 물에 탄산이 더 많이 녹아있듯이 산소도 더 많이 녹아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낮아서 열대어종인데 어획량이 감소합니다. 잡히던 물고기가 안 잡히고 물고기량이 줄어요. 그럼 칠레 입장에서 손해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따뜻한 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니까 구름이 여기 생겨. 비가 여기다 와요. 그럼 칠레는 원래 안 와야 될 비가 오니까 홍수야. 호주는 따뜻한 바닷물이 덜 왔죠. 그럼 온도가 어떨까? 날씨가 추워지겠지. 이상 한파, 가뭄,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산불이 나요. 요게 엘니뇨야. 하나 더 있어요. 라니냐. 엘니뇨가 몇 년 반복되다 보면 한 번씩 극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무슨 소리다? 무역풍이 엄청 강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따뜻한 바닷물이 완전 호주 쪽으로 다 쏠리고 용승도 강해지겠죠. 그러면 칠레는 이제 딱 기후 생각해 보면 돼. 이상 한파. 막 멕시코에 몇십 년 만에 폭설. 이런 게 여기서 나타나겠지. 그럼 호주에는 구름이 이까지 와서 여기다 그냥 다 퍼부어 버리는 거야. 홍수.
이상 고온.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엘니뇨나 라니냐 같은 현상이 저기 남태평양 저기에만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인근 지역을 거쳐서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이 흩어진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기상이변도 여기서부터 밀려오는 거야. 오케이? 이게 저기 봐봐. 엘니뇨가 세계 기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한국, 일본 쪽에도 고온 이런 영향들이 오죠? 대기 순환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 원래 정상적으로 이 순환이 돼야 되는 게 밸런스가 붕괴되니까인 거죠. 그리고 위에 사막은 아까 이야기했지. 여기 30도 고압대. 원래 사막이었고 사막인 지역이 건조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몽골에다가 우리나라 산림청이 나무 심어주고 그거 수로 사업 해주고 하는 거잖아. 사막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몽골 지역에 사막이 퍼지는 걸 막고 초원을 회복시켜주면 우리나라에 오는 영향은 황사가 줄어요. 황사 줄이는 것만으로 전자제품 같은 거 만들 때 불량률이 줄 수 있단 말이야. 먼지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필터링 한다 그래도 필터링 안 되는 극소 먼지들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데 투자를 해서 사막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나 국제협약 준수가 필요하다. 이런 뭐 뻔한 이야기, 나머지는 도덕책인 거죠. 시험 문제로 이거 잘 나옵니다. 엘니뇨 라니냐. 그 각각의 지역에서 기상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외워보세요. 그려보면서. 그러면은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끝.